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산직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잘 쓴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스펙이에요. 현장 관련된 거는 진짜 지게차 하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진짜 웬만하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사무실 지원할 때의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쓴 자소서부터 마지막에 쓴 자소서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CJ 제일제당 자소서에는 첫 번째가 지원한 직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이유와 비전 이렇게 써 있는데, 필요한 사람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고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품회사 다녔으니까 3년 동안 일하면서 에서 근무했다. 품질 검사까지 간접적으로 배움으로써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걸 적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말을 적은 다음에 이 경험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루스율을 낮추면서 원활한 공정도 좋다고 해서 이런 말은 솔직히 필요 없기는 한데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고, 이게 처음 자소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약간 직업관, 이 일에 대한 나의 가치관 중심적으로 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거를 조금 내세웠었어요. 사고들, 안전도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격 급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엔 빠릿빠릿한 사람이 좋았는데 면접 볼 때나 이런 거 적을 때는 느리더라도 좀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은 아무래도 사무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배합은 다른 이제 부서와의 의사소통도 잘 돼야 되고, 다른 관리 부서와 잘 조정을 해서 다른 유사 제품 사용하는 거 잘 이행할 수 있는 이유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농축기나 SD라는 게 있는데 공무팀과 협업을 해서 원인과 결과를 했죠.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밑에 또 쭈루룩 있어요. 냉각수 부조 이렇게 원인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칠러라는 걸 넣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그런 거는 일부러 안 넣습니다. 면접 때 이게 질문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물음표를 하나 여기다 던진 거죠. 물음표를. 저는 문제 해결로 잘 주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생산직군은 아무래도 초반에만 좀 일을 배우는 데에만 일이 좀 미숙하지,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나 다 할 줄 알게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해도 꿋꿋이 해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이 두 집단은 어느 조직을 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부류들 사이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반감만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솔직하게 적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좀 더 짬이 있다고 해서 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조소기업 가면 정말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텃세도 너무 심하고 소리 지르는 것부터 해서 욕하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죠. 말로만 그냥. 너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중소기업을 탈출하는 시대가 왔죠.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문제가 생겼는지, 제때 수행하지 못해서 초과 근무 이런 문제 하나 두 개가 만들어 놨고, 갈등이 이렇게 생겨서 해결을 하는 기본적인 자소서의 틀이죠. 이거는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비슷비슷하죠. 이제 각각 개개인이 여러 가지 제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제품의 공정부터 같이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건, 저 혼자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협동을 해서 조직에 잘 스며들어서 조직이랑 잘 해결을 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가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로의 업무 강도, 공정 순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단간 진행한 결과 서로의 고통을 잘 알게 되어 힘들어도 같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장단점, 이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변화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좀 쪽팔리긴 해요. 보여드리면 막내니까 경력이 부족하니까 뭐든 해야 해 등의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지금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있긴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니까 저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시선이 저한테 너무 힘들고 지친다, 못하고 부족한 건 알지만 잘 타이르고 해야 하지 않느냐, 왜 막내가 다 해야 하냐, 이게 군대가 아니지 무엇이냐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실제로 들었던 겁니다. 말을 듣고, 조직은 모든 사람이 완벽히 공평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약간 제가 소설같이 좀 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제 에세이? 그런 느낌? 그러나 동료의 고충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뭐 제가 신선한 충격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느끼고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 똑같죠? 사건, 원인, 해결, 그리고 결과. 본인이 맡은 업무 외의 일들은 위든 아래든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정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본인은 업무에 실수를 하였을 때는 전철의 언성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금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자리를 피해서 실수한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소에서도 많이 있는 얘기죠. 다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막 야 똑바로 욕을 한다든지 몽키 스패너가 날라댕긴다든지 뭐 화난다고 일을 못한다고 막 갈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 얘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썼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다시는 안 쓸 것 같고, 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고 해결을 방안을 썼죠. 그 다음에 동료의 고충을 해결하면 소외되는 동료가 없도록, 그리고 또 해결 방안 썼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없죠. 고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면접 때 물어보게끔 물음표를 던지려고 하게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루아침에 성격을 바뀌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건. 사람이 먼저다. 정치인 한 분 있죠. 그 다음에 도전적이었던 경험. 살면서 내가 도전해봤던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냈던 것들, 아니면 기업에서 내가 행위나 제안을 통해서 뭐 불량률을, 로스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생산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뭐 번외로 자신의 인생에서 돌아보는 사람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보면 진짜 실제로 제가 했던 건데, 약 2년 전 진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를 통한 공간적,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 보다 노력하였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 에세이를 썼죠. 쓰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다다다 썼는데, 뭐 메리츠 자산 운용사 존니라는 대표이사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도 이분 보고 주식이나 재테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저보고 존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식하면 집안 망한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어느 순간 알고리즘에 뜨고 나서부터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미친놈처럼 막 밤새 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스마트 스토어, 뭐 주식, 펀드, 정부 보조금, 코딩, 독서, 운동, 블로그, SNS 등 뭐 진짜 이거 다 했어요. 저는 진짜 다 해서 써 놓은 거고, 그래도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부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30% 정도? 이 30%라고 적은 게 태산 이영인가? 무튼 제가 그때 한창 자소서랑 면접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퍼센테이지 적는 게 뇌리에 딱 꽂힐 만한 숫자나 이런 걸 적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적었던 거고, 실제로도 이 정도 빨랐습니다.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끝내 블로그 상위 0.1%, 뭐 쇼핑몰 판매량 증가, 주식 수익률 250% 등 전체 블로그 상위가 아닙니다. 경제 분야에서 상위 0.1% 찍었었다가 지금은 블로그 하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쇼핑몰 이거 스마트 스토어 말하는 거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들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 6달은 기본이었는데, 저는 뭐 한두 달 만에 다행히 판매가 나아져서 어느 정도 빨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식 수익률 250, 그 코로나 때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고, 이제 다양한 결과물을 얻었고 원동력이 되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제 몸과 정신은 피폐해져 왔습니다. 열정만큼이나 몸과 정신은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줄이고 건강에 해가 들 때하고 멈춰 뒤를 돌아본 끝없는 노력 뒤에는 망가져가는 몸과 그동안 만나지 않아 끊어진 대인관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생각해보면, 그 부자들은 항상 외롭다고 하고 인생은 혼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뭐 출퇴근만 하지 이렇게 다 뭐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실 거예요.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확실히 지금도 느끼는데, 외로워야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물론 열정을 가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은 역시 과하면 안 된다고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목표가 100인데 진짜 이 100을 다 이루려고 하면 머리 터지는 겁니다. 차라리 80만 이루자, 아니면 이거의 반만 이루어도 잘한 거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진짜 너무
성장을 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다 내려놨는데 뭐 각각의 일을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이미 망했죠. 정신력이랑 이런 게 완전 그냥 망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믿고 아껴주는 지인들, 그리고 끝은 몸이 제일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소서로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봤었죠. 면접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공통점은 어떠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해서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뭐 그런 식으로 적었어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예, 다음 회사는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제가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말만 중견기업인 대상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식품 쪽 다니시는 분 아니면 뭐 큐원이나 이런 설탕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만드는 거죠. 뭐 인터넷에 대상 웰라이프 뭐 이렇게 치면은 이런 뉴케어 파는 데입니다. 아르기닌도 팔고, 이렇게 치면은 뭐 대상포진이 더 많이 나오네. 이렇게 주식도 있고요. 이번에 그 설탕이랑 소금 관련해서도 주식이 꽤 올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상의 자소서, 이렇게 자소서 항목이 달라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어요. 주식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 식품업계의 화두와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주세요. 처음부터 그냥 빡 때려 박았습니다. 인간은 머지않아 식량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소서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결론을 쓰라는 거예요. 자소서를 막 몇백 명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자만 진짜 20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 수많은 인사 담당자가 읽는 게 아니죠. 몇 명의 그 담당자가 읽는 건데,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딱 보고 몇 번 읽어보고 지루하면 그냥 버리거나 넘기는 걸로 제가 알고, 궁금하게 해야 돼요. 첫 글자를 무조건, 첫 단어를, 첫 문장을 무조건 궁금하게 해서 인간은 머지않아 식량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또 물음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전세계 인구는 75억 명으로 2050년경에는 9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근거를 다 갖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농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식량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요즘 엘니뇨나 뭐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 수확도 완전 흉작이라고 해서 이번 연도 아주 농산물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를 대체할 대체육이라고 있어요. 대체육은 가축 대신 곡물로 고기를 만드는 것을 이용하여 가축의 비중을 줄이고 이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축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소만 없애도 환경에 엄청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대체육인데 뭐 예를 들면 짜파게티 들어가는 콩고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나오는 진짜 고기가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고기를 만든 버거를 만든 게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흉작, 뭐 농업도 날씨에 물리적인 한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대체육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관련주로는 이제 뭐 롯데 정밀화, 자꾸 쓸데없는 얘기로 새는 것 같은데, 후에 그 조직 세포를 갖고 떼가지고 키워서 스테이크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인간의 조직을 떼서 인간의 단백질을 분리를 해서 그거를 배양을 시켜서 키운 다음에 직접 섭취하자, 식량난이 해소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다 식으로 해가지고 취소됐었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사람을 잘라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동물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배양육, 식용 곤충도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퇴사할 때까지만 해도 막 이상한 거 막 정어리 같은 거 엄청 팔팔 물이랑 끓여가지고 그 액을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거 생산하는 사람은 죽어 나갑니다. 뭐 곡물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조직 일부를 배양하여 만든 대체육도 있고, 이는 아직 뭐 식인 인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막 썼어요. 하다 보니까 막 정말 식량난이 고조가 된다면 이러한 방법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썼죠. 이건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식량과 관련돼서의 요즘의 이슈들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체 방안으로 뜨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썼어요. 건강기능식품 엄청 많이 팔렸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죠. 영양제라고 많이 알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 좋은 식품이 화두가 되면서 뭐 빠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유럽만큼의 점유율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내 시장 규모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며 대상이 소재 산업을 통해 점유율의
기여한다면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대상에서 소대사는 엄청 밀고 있죠. 뭐 실적은 좋진 않지만 이거는 진짜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주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 주제이긴 한데 이거로 쓰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 거를 갖고 왔어요. 요즘 나오는 이슈, 그리고 뭐 대체 방안, 해결 방안, 전망,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두면 아무래도 좋겠죠. 첨부하면 내 생각, 그러니까 한 이슈를 내 생각을 같이 집어 넣어서 해결 방안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 플러스 또 내 생각을 넣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사실에 내 생각만 넣으면 돼요. 오히려 이게 더 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떠한 이러이러한 공정을 했고, 뭐 책임자로서 근무를 했고. 식품회사를 포함한 제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안전이죠. 그리고 식품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만 잘 어필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했죠. 경력이 쌓일수록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이 힘들었습니다. 대학교를 왜 갔는지에 대해서 앞에 원인을 썼죠.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주말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식품공학과를 전공을 하며 조소기업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고, 그 4년을 꾸역꾸역 버티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나마 다른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 비해서 유일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를 집어넣었고, 공무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 심사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위의 요소이며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인지하고 있으며, 제가 맡고 있는 공정의 모든 것을 거래처 해설선자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난 이걸 했다, 이걸 할 수 있다, 이것도 했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나의 메리트 뭐 이런 거 하나 또 적어주면 좋고,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의 업무 특성, 내가 전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융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필요한 나의 기술을 전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직은 대부분 비슷하죠. 제조업은 결국에는 기계를 만지는 오퍼레이터 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전 회사에서 뭐 어떠한 일을 했고, 뭐 지원하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이어도 결국에는 제조업이고 생산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식품 쪽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 거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적었어요. 만약에 다른 분야라고 한다면 뭐 똑같이 적고, 전체적인 틀은 똑같죠. 기계 뭐 고장났을 때나 어떻게 고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학업 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여기서는 군대를 썼어요. 군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대 얘기 특별한 거 아니면 절대 쓰지 마세요. 도움 전혀 안 되고, 면접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기야 하겠지만 질문수 채우려고 그냥 대충 던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아까 CJ 제일제당에서 봤던 엄청 열심히 했던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SNS, 운동, 독서 뭐 이런 거를 적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쓸 것 같아서 이번에 다른 주제를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없더라고요. 군대에서 뭐 했던 일을 적었어요. 뭐 육군 수색중대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이곳에서 복무하지 않았던 평생 모를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집비라고 불리는 것을 처음 가보았으며, 각종 지뢰 터지는 소리나 방탄복, 방탄모, 세류수탄 소지했으며, 이렇게 힘들었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뭐 이런 걸 적었죠. 결국엔 틀은 또 비슷해요. 사건과 원인,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을 했다, 주야간 교대로 경계 근무를 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교대 근무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거 어필을 하기 위해서 썼죠. 면접 때도 이거를 토대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교대 근무를 몇 년 동안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한 거는 군대가 처음이라서 뭐 이렇게 적었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교대 근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버텼으니까 어떤 회사 들어가도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군대 얘기보다는 다른 거를 조금 인용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핵심이죠. 그냥 문제 해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이런 거죠. 여기도 약간 CJ제일제당에 썼던 거랑 조금 비슷하게 이어져요. 추가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제가 보았을 때 이거 뭐 굳이 필요 없는 말을 넣었네요. 아무튼 늦게 끝날 일이 아니었기에 점심시간에는 오전에 했던 일들, 퇴근길에는 오후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순서대로 업무를 나열하고, 뭐 부서원들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각각 맡은 업무의 강도, 소요되는 시간 동선 등을 고민하여
볼게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또 원인과 결과죠. 결국에는 세세하게 적었어요. 일부러 세세하게 적었고,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면접 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 어떠한 사건을 좀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으로 예를 들면 여가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대차 위에 여가망을 올려두어서 별다른 기계 없이 진행함으로써 청소 시간 등을 단축시켰으며,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남아서 여가를 지켜볼 필요가 없도록 대차 2개의 입구를 호스로 연결시켜서 점심시간에도 모든 부서원이 쉴 수 있도록 반자동화되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썼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합격한 자소서예요. 그 다음에 부서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생각과 결과물들이 하나씩 모여 업무의 강도, 작업시간, 휴식시간이 늘면서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쓰라 해서 문제 해결을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했던 거는,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과 부서원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 조화롭게 뭔가 실제로 뭐 제가 팀장이나 직급을 달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부서원들을 잘 아우를 수 있다, 뭐 이런 거.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리더십. 조쏘라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사람이 얼마 없고 그 중에서 대빵이 하나를 임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관리자라 해서 다 관리하죠. 어떻게 보면 반장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입사 후에 필요한 능력이죠. 신입사원은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면접 때 오히려 그냥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뭐 들어가서 뭐 사람들을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진짜 오히려 마이너스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면접 여러 가지 보면서. 여기서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 생각하다 보면 나와요. 이런 자기가 생각이나 제안을 해서 해결했던 문제들이 정말 사소한 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보거나 알바를 하면서 바꾼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서 적으시면 좋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본 일이어야 면접 때 술술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경험한 걸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아무튼 리더십 이런 건 필요 없다. 그게 요약이죠. 말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한데, 그 다음 종근당이에요. 종근당. 이것도 서류 합격까지는 했는데, 서류를 합격하면 바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AI 검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막 문제 풀고 막 적성 검사 같은 걸 막 하는데, 그 중에 막 AI 자기소개 1분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 푸는 것도 있고, 그 문제 푸는 거 그 프로그램 설치해서 직접 연습도 해서 막 그거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것도 서류 합격까지는 갔던 자소서입니다. AI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살짝 또 변화를 줬죠. 소제목이 좋은데 사자성어를 인용을 해서 쓴 겁니다. 타령관님 뭐 이런 식으로. 한 나무의 그늘을 벗어나 숲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뜻합니다.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중 식품 첨가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추천물, 실험류, 분말 뭐 이거는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읽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만 보면, 제가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직업관 쓰는 게 좋다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직업관, 가치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썼고, 지원한 이유가 핵심이죠. 입사 후 포부랑 지원한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 더 벌라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막 만들었죠.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꼈다. 직업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제품이 도움이 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종근당이 아무래도 영양제 이런 거가 많이 알려져 있죠. 인삼 뭐 홍삼 뭐 이런 거. 제가 만든 제품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만든 것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이 만든 거 갖다 먹이는 거 싫다. 별로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를 내 가족에게 먹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그 다음에 입사 포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더 멀리 보고 나아가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훗날 인류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종근당이 저와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숲이 되고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제약회사라서 저는 식품회사였어요. 근데 식품과 제약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종이. 그래서 지원을 했고, 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식품회사가 아닌 제약회사이기 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종근당의 모든 제품에 관여하고 허락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대충 쓴 자소서입니다. 합격할지 몰랐는데,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정의하고 해당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결론은 이 내 역량을
올리기 위한 노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관을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 뭘 했냐 이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생산직이기 때문에 기계 잡죠.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약회사니까 뭐예요?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 중요한 것만.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계들을 접하고 있으면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알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면접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됐던 게, 적으면 좋아요. 질문이 오니까 뭘 해봤냐, 뭘 하고 싶냐, 뭘 해봤으니까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다 할 줄 아니까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도 회사가 크다 보니까 여기 부서 들어가서 이거 해 하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개처럼 따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문제에도 직면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또 뭐 노력하는 거 쓰려니까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저한테는 문제 해결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많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면 이를 위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계 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 관찰하고 기계 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 하나하나를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 없는데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생 상태, 뭐 어떠한 문제 어떻게 해결했고 난 이런 능력이 있고. 제가 그때 지원했던 게 무균 포장인가봐요. 뭐 위생관리 멀리서 보고 관리할 줄 아는, 그러니까 좀 현장을 넓게 보고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또는 과거 소속 집단 경험 중 실패 사례와 극복 과정.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빠르게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대학교였나봐요. 이 대학교를 넣으니까 와 진짜 면접관들 미친듯이 물어봅니다. 그냥 들어가면 대학교만 하루 종일 물어봐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면접관이 문제도 냈어요. 물에 끓는 점이 몇 도냐.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90도인 것 같은데? 근데 90도는 아니로 100도였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결국엔 100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화씨까지는 대답을 잘 못했어요. 화씨 254도였나. 아무튼 뭐 마지막에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그 이유를 지원한 직무와 연결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빙뚜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빙뚜기라고 적었습니다. 이것도 뭐 필요 없는 인용을 안 했으면 좋은 그런 거예요. 이유는 뭐 자신을 잘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별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빙뚜기를 했죠. 이 생각까진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웃기면서도 임팩트 있는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빙뚜기.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빙뚜기? 실제 있지도 않은 별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유는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늘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오뚜기 같다고 합니다. 또한 힘들어도 빙그레 웃는다고 해서 빙그레 오뚜기를 합쳐서 빙뚜기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오뚜기.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자리에 꽂고 있어서 종근당의 기반이 되자 기둥이 되서 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배우면 나아가 맡은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알았나봐요. 어차피 한 부서 배치되면은 거기서 평생 일해야 되는 거를 특별한 이유 아닌 이상 그렇게 해주길 원하고, 회사에서도 종근당도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자소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여러가지 회사가 또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사건, 원인, 해결 방안 넣어서 실행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한 자소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소서에 조금 남들과 다른 걸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저는 대학교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식품회사는 추노다 이런 말 많기 때문에 일도 힘들고 막 뜨겁고 막 위생 청소도 겁나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면접 볼 때 식품회사에 있던 사람은 진짜 누구나 다 아는 뭐 SPC 삼립이나 CJ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아니면은 없어요. 저 같은 중소기업 중고초짜라고 하죠. 경력이 있으면. 그 중소기업 중고초짜는 저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아요. 내가 뭐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자격증.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경험이죠. 경험. 그냥 없던 알바 경험까지 소설을 써서 강점을 한 개 만드는 게 좋다. 공부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면 좋다. 지원하는 회사에 제품과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저처럼 제가 뭐 하나하나 반복되는 말 쓰지 말고 마지막에 맞춤법 검사기 꼭 돌리세요. 꼭꼭꼭 필수입니다. 면접 볼 때도 면접관들이 필히 확인해요. 좀 이상한 것들 꼼꼼한지. 실제로 한 명 걸려서
좀 당황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소서 쓸 때는 자소서에만 집중하는 게 좋지만 면접과 연관 지어서 쓰면 좋아요. 어떤 질문을 던지게끔, 뭐 예를 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뭐 예를 들면은 담배를 만들면서 담뱃잎이 자꾸 삐져나왔다, 어떻게 해결을 했다, 안 나오게끔 어떤 방법을 써서 살짝 궁금하게끔 여지를 남겨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방법을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한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차라라. 그때 한번 살짝 꽈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간략하게 좀 문제를 쓰고 해결 방안도 좀 간략하게 쓰면은 그 사람들 궁금해서 알아서 물어봅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자소서는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영상 퀄리티가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알려드릴 것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작성을 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영상에서 나오는 자소서 보시고 필요한 건 인용을 해보세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아예 샘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인터넷 찾아도 잘 없어요, 자소서. 제 거라도 좀 인용을 해서 써보시고, 어쨌든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다 합격했던 자소서입니다. 입사했던 회사인데 보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분명 금융직을 가기 위해 진학한 학교였지만 성장 과정을 쓰라는 거죠. 결론은 뜻하지 않게 생산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위험하고 힘들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을 거란 선입견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첫 사회생활이자 매일 앉아서 하던 것이 습관이었던 저에게는 몸을 움직이며 여러가지 기구와 기계를 활용하여 제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몸이 안 따라주고 지식도 부족해 힘들었지만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썼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 제 생각. 그리고 뭐 3년이라는 곳을 버텼다. 이 힘든 곳을.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기계 조작이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면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취감 말없이 뿌듯하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면접 때 잘 안 물어봅니다. 궁금하게 쓰지 않는 이상.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지금 보면은. 진짜 제 성장 과정을 썼고,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해서 막 진짜 막 몇 년도에 태어나서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회사와 무조건 어떤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도 연관을 지어서 쓰면 돼요. 이 능력으로 입사하면은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저도 보면은 이제 무조건 그냥 갖다 막 끼워 넣었죠, 그냥. 저는 어차피 생산직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 쉬웠어요. 생산직이 좋다, 나는 정말 신선했다, 그리고 뿌듯했다, 그리고 입사하면 전에 이제 썼던 거를 바탕으로 잘하겠다, 의사소통 중요하다 그랬죠. 빠르게 적응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 막 꾸역꾸역 해야 돼요. 뭐 일단 회사에 충분히 조사를 했다는 부분을 썼죠. 경쟁업체나 어떠한 경쟁력,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 꾸준한 성장, 그리고 여기 노조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래 다닐 거다라는 어필을 또 한 거예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이 회사에 대해서 쓴 것은 아니고 회사에 대한 나의 가치관, 이런 직업관, 이런 걸 쓴 거죠. 회사라는 곳은 퇴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충분한 업무 능력만 있다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적인 생각하는 회사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선회사 제조직은 쾌적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힘든 일 잘 버텨낸다면 이 블루오션 속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안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뭐 어디서 그렇게 들었냐, 왜 선호하지 않을 것 같냐,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 이것도 약간 아까 전에서 봤던 멀리 보는 숲, 나무, 뭐 이런, 뭐 이런 상사분들의 훈계. 그러니까 갈고도 난 버틴다. 그리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꼼꼼함. 그리고 저의 단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입과 같이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땐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단점을 쓴 거죠. 한번 배운 것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몸이 적응하고 성장 붙기 시작하면 절대 잊지 않는 장점과 빠른 움직임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강의나 이런 것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잘 응용해서 쓰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을 장점으로. 처음에 느릴지 모르지만 차곡차곡 업무 경험을 쌓아간다면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적합한 인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 평소 끈기를 갖고 할 수 없었던 가계부나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영상을 통해 내면을 자기개발 쓰라는데 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그래서 그냥 막 갖다 박았죠. 미라클 모닝, 요즘 이슈죠. 가계부나 일기 또 쓰고 명상도 하고
여러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직장에서 이제 세대 간 갈등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막 직장 내 갈굼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죠.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썼어요. 훈계를 해도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명상도 한다. 정신력이 강하다. 등산도 많이 다닌다. 아재들이 많이 좋아하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오르며 대인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여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자퇴했다 했죠. 지금은 자퇴했지만 희망 업무 및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건데 입사 후 포부 위주로 썼어요. 희망 업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희망 업무 이런 거 모르겠으면 그냥 자기 회사의 기준으로 쓰면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식품회사 생산직 다녔으니까 이걸 썼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다.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힘든 강도 중 현장 중 하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버텼으면 여기서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쓴 거예요. 직장 내에서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성장한 나무와 같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특기사항 어떤 활동을 했냐 뭐 이러면서 축구대회 출전도 하고 막 풋살도 하고 큰 회사들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나 소문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실제로 그랬더니 면접 볼 때 다 축구 잘한다고 썼더라고요. 저도 썼고 업무 관련 경험 쓰라고 해서 또 문제 해결 방안 썼고요. 좀 간략하게 썼어요. 임팩트 있지도 않지만 무난하면서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소서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최종까지 다 갔었고 오늘의 결론은 여기서 말해줬던 거 하고 너무 잘 쓸 필요가 없다. 그냥 강점 나만의 스토리나 이 스토리라는 거는 문제 해결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필요 없는 단어 삽입하지 않기. 나는, 저는, 저에게 1998년에 태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같은 단어 반복 막 이런 거 이제 가독성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죠. 세 번째,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 특이한 강점이라고 말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쏘 고졸 출신인데 대학교 진학하고 있었죠. 이런 거. 게다가 식품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나는 교대 근무다 하면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뭐 이런 거. 남들과 의사소통, 대인관계를 말하죠. 어떻게 조직에 잘 스며들 수 있는지, 지원한 회사와 어떻게든 융합해서 써라. 공부해서 어떤 회사고 뭘 만들고 어디에 납품하는지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엄청 잘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영상이 좀 긴데 다 보실진 모르겠지만 다음엔 더 중요한 면접 얘기를 할게. 이게 더 재밌고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 뭔가 좀 제가 부족하거나 더 알고 싶거나 뭐 욕을 하시거나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겠죠?